자, 오늘은 또 어떤 주인공을 저희가 만나볼지 궁금한데요. 힌트는 바로 저 뒤에 보이는 한 여인입니다. 저 여인에 대해서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대화 중 나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 흠뻑 빠져들었다네. 그 촉촉한 입술과 건강미 넘치는 두 뺨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네.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행복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죗값을 치르겠네. 문학 작품에 나오는 약간 대사 같은데 느낌. 오, 역시. 오. 이거 그거야 그거. 무슨 상품권에 나오는 사진이잖아요. L그룹 상품권. L그룹 상품에 그려져 있는 샤로테. 샤로테는 괴테가 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괴테가 아닙니다. 소설 속 샤로테 감동받아서 회사 이름까지 지은 회장입니다. L그룹의 신격호 창업주입니다. 문학을 전공하고 샤로테 감명을 받아서 신격호 회장의 마지막 꿈 왕국 완성된 거죠.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느낌? 충성금으로 대박을 쳤는데 재미거리가 되게 되니까 대나무를 넣어서 후 불 수 있도록. 또 요게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래 저걸 만들자. 제품이 아니라 예술품으로 만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한 예술품 요겁니다. 마케팅도 아주 출중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준비하죠. 50엔을 검은 사면 1천만 엔 당첨. 지금 우리나라 돈은 1억 원이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여성 50명을 고용을 해서 도쿄 시내에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요. 마케팅 신이죠, 저 정도 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한국과 연을 이어가는 것이 뭐냐? 고향 마을에 생과 별장 방송 최초 공개합니다. L그룹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외부에 알려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L그룹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이분을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를 했습니다. 정치평론가 차재원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L그룹하고는 실례지만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L그룹이 과거 소유했던 네네. 그 부산의 K신문에 기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선친의 고향이 네네. 신격호 회장님하고 바로 옆마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기대됩니다. L그룹 하면 뭐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전 껌. 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제과, 백화점, 호텔, 놀이공원.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일상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세련됐어요. 회사 이름 자체가. 네네.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먹고 살 게 있어야 백화점 가서 뭐 쇼핑도 하고 놀이공원도 가고 호텔 가서 호텔도 밥 먹고 가고, 잠도 예. 자지. 그래서 좀 우리 국민의 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좀 기여한 회사가 아닐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L그룹하고 인연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L그룹의 제가의 광고 모델이죠. 어머, 지금. 저런 게 있었어 만리장성 막. 아예 처음 듣는데요, 저거? 대박 친 광고예요. 그래요? 그거 잘 나갔어요. 무슨 아이스바가 그렇게 울퉁불퉁해 이게?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게 코미디언 중에서 그 시대에 떴다 하면 L제가 모델이 안 되면 뜬 게 아니야. 그렇지. 저 작가 있어요. 워낙에 괜찮으니까. 요즘은 연락이 없지. 연락이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왜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치. L그룹 상황이 조금 좋진 않은데 중화학 분야에도 진출을 했잖아요. 흑자도 내고 괜찮았었는데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이 L그룹이 재계 5위에서 6위로 내려앉았거든요. 6위로. 그런데도 아직까지 부동의 1위, 전무후무한 1위가 있습니다. 재벌 회장 중에 신격호 회장이 장수순위 1위입니다. 최고령.
기록은 진짜 깨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다. 그런데 저 98세가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신고 기준으로는 1922년생이기 때문에 98세지만 사실은 1921년 11월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100세가 되는 거죠. 백 찍었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 12위에도 보면 이 놈땡 그룹의 신춘호 회장님은 이분은 사실은 또 신격호 회장의 동생이시죠. 예, 동생이죠. 집안이 장수 DNA가 있나 보다. 그죠? 장수 예.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롯그룹에 36년 동안 몸담았고 2019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얼마 뒤에 70이 됐어요. 70 되시니까 내가 80까지 하겠다. 또 80 다 되셨으니까 내가 90까지 하시겠다. 일 욕심이 엄청 많으시죠. 일 욕심이. 당신께서는 뭐 일 자체가 내 인생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런데 이 신격호 회장 하면 또 놀라운 기록이 또 있습니다. 1988년 전 세계 통틀어가지고 부자 랭킹 4위에 오른 적도 있어요.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도 범접할 수 없는 기록이죠. 저도 기억에 저 때 보고 와 이런 사람이 전 세계 4번째 부자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 아마 신격호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저 때일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신격호 회장은 재벌 총수 중에서도 젊었을 때 잘생긴 외모로 또 유명했대요. 영화 배우 같지 않나요? 아유 흑백 사진인데 아주 그 포스가 있어요. 예. 그리고 키도 좀 크시잖아요. 네네. 75. 그러니까 저 나이 때 75면은 지금 85예요. 더 잘생겨 보입니까? 전 세계 4위면? 빛이 납니다. 신격호 회장. 과연 어떤 분이었는지 저희가 이력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어난 거는 이제 1921년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오남 오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울산 지역의 학창 시절은 보내시고요. 일본으로 유학을 유학을 가셨구나. 그러다가 48년에 28살의 나이에 일본 롯그룹 회장이 먼저 오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66년에 한국 롯그룹의 회장으로도 취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절 일본 유학으로 갈 정도면 네네네. 뭐 이병철 회장처럼 집안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아, 않고 중산층 뭐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냥 농사일 거들고 있다가 네. 자기 큰아버지가 너는 상급학교로 가라. 그렇게 해서 농업보습학교를 가게 되거든요. 농업보습학교. 어쨌든 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기 전에 취업을 하게 된 청년 신격호. 첫 번째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양치기 아니야, 양떼인데, 양떼죠. 양치기 소년 아니야? 양치기는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실제로 첫 번째 직업이 양치기입니다. 첫 번째 직업이 양치기입니다. 맞네. 신격호 회장의 첫 번째 직업은 양치기. 함경도에는 종양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양떼 몰기, 축사 청소, 양털 깎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양지도 기술원이라고 하는 자격증까지 땄다고 합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함경도에서 실습을 마치고 그 고향에 생긴 종축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월급이 30원이었는데 면석이의 월급과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괜찮은 직장이었죠. 하지만 신격호는 직장 생활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일하다가 모든 걸 내려놓고 네. 그 일본으로 유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39살에 일본 유학을 갔거든요. 맞다. 정말 이거 위대한 결단이에요. 어떤 결심을 하는 그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신격호 회장은 그 시골에서 그래도 상급학교를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환경도 명천을 갈 때 네네. 경성, 지금의 서울을 거쳐가거든요.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알죠. 그래서 돌아와서 나름대로 이 마을의 계획을 위해서 공동목욕탕을 한번 짓자 제안을 했는데 촌놈들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같이 앉아서 목욕을 하냐. 이걸 보고 야 이게서는 내가 답이 없다. 좀 열려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목욕할 수 있는 곳을 가자. 아니라. 아니 뭐 그 목욕도 같이 못하는데 여기 내가 왜 있나. 근데 이때 집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엄청난 반대. 왜? 유학비를 대기가 힘들었을까요? 아까 뭐 월급 면석이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좋은 직장 때려친다 그러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맞는 얘기인데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 뭐 있습니까? 더 결정적인. 사실 이미 네. 신격호 회장은 기혼입니다. 기혼입니다. 이때 결혼을 18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애가 있었어요? 애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임신 임신 상태. 임신을 안 해두고 저 유학한다는 건 이혼하자는 얘긴데. 그거 당연하죠. 안 되죠 그러면은. 이게 태어나는 걸 못 보는 거죠, 유학 가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반대가 심하지만 일단 무관연락선 타고 시모세끼를 가는데 일본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상당한 시련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부두에서 빠져나오니까 네네. 신격호 회장이 거기 딱 잡혀요. 잡혀서 그래서 너 왜 왔냐? 나는 공부하러 왔는데 그래서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썼는데 책의 작가가 야마모토 유조라고 일본의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작가였어요. 자기는 그걸 몰랐던 거지. 이 친구 봐라. 독립국 운동가 아니야? 그래서 상당한 치조를 받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기사대기까지 받고. 이때 풀려놓으면서 두고 봐라. 내가 이렇게 절대 갈시받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일본에서.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41년이거든요. 당시 21살 나이입니다. 21살 나이로 일본에 첫 발을 내딛고 7년 만에 일본 롯데그룹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아니 저게 외국인이잖아요. 식민지 출신이고 한 미천이 있었나요?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일단 갈 때는 이 뱃삭 제외하고 수중에 83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한 석 달치 채 안 되는 월급이에요. 그래서 일단 돈은 벌어야 되니까 시작한 게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네. 근데 제 시간에 우유를 배달해서 인기가 좋았대요. 나중에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직접 배달원도 고용을 해가지고 그 하청이 거네. 아니, 하청을 주고 그렇게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우유 배달할 때 우리가 또 배달할 수 있는 거. 신문까지 배달합니다. 근데 이 당시 청년 신격호는요, 배달을 하면서 책을 열심히 그대로 읽었대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 작가 제망생들하고도 상당히 교류를 많이 했는데, 특히 한국 유학생들하고도 교류가 아주 더 돈독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으로 이렇게 진로를 바꾸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리산 이병주입니다. 예. 사실 이병주 작가는 한국의 발자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작가였거든요. 이분이 남긴 의록이 있습니다. 태양에 바라면 역사가 되고 월강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신격호 회장이 이분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는데 절망을 하는 거예요. 자질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난 빨리 턴을 해야 돼. 그렇지. 라고 뭐 생각을 하고. 제대로 만났네. 일단 작가로서의 꿈은 접었고 그러면서 이제 배달 일을 계속하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번 돈으로 마침내 와세다 고등공학교 응용화학과에 그때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전차 탈 때마다 주머니 속에서 주기율표 꺼내가지고 그런 거 달달 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는 우유 배달하고 학교 다니면서 전차에서 무슨 뭐지 주기율표 리베 뭐 나오잖아요. 막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재밌네. 그러다 이제 신격호 회장은 또 한 번 자신의 운명을 뒤바꾸게 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전당포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던 하나미치라는 분이었는데요.
100만 엔이라는 거금을 투자할 테니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격호 회장은 학생이 아니었나요? 사업 경험도 없고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인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하나미츠가 신격호 회장을 잘 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신 회장이 그의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회계장부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했고요. 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커팅 오일 연구소에 배치가 됐는데 그 커팅 오일을 제조해서 같이 팔자고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영업을. 거절할 이유가 없죠.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일단 사업자금 받아가지고 공장을 세우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여기서 터져버립니다. 미국 폭격으로 인해서 공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건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2공장마저 폭격을 맞아가지고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2번이나 폭격을 맞았다니까 이게 상심이 2배로 컸을 것 같은데 근데 도쿄 시내에서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요게 이제 그 유명한 도쿄 대공습이라고 부르는 대공습. 어마어마했었던 폭격이고요. 요게 이제 가능했었던 게 44년에 사이판이랑 괌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미국 폭격기가 도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적게는 8만, 많게는 20만까지도 봐요. 사망자가 그 정도. 부상자는 더 많고 이재민만 100만. 어마어마한 폭격이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8월 15일 날 항복까지 하게 되고 저희는 광복을 맞이하고 일본은 패전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돈 벌러 갔던 한국인들이 기국수선을 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신격호 회장은 안 돌아왔는 모양이죠.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본인도 귀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왜냐면 뭐 폭격이 이어지고 이러는데 근데 뭐 학업도 마치지 않았고 그동안 번 돈도 물론 투자금 받았지만 이것도 다 날려버렸고 이거 꼭 하나미츠 그분한테 뭐 갚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냥 떠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냥 일본에 남자 그리고 학업과 사업을 계속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남아서 하는 사업이 원래 하던 사업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또 다른 사업을 합니다. 뭐랍니까? 또 다른 사업. 비누 사업. 비누. 신격호 회장의 원래 전공이 응용화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패전했으니까 미군이 들어오는데 이제 미군들이 쓰는 군수용 유지랑 글리세린 이런 거를 딱 보니까 비누가 만들어지는 거죠. 딴 재료들이잖아요. 군용 재료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히카리 특수화학연구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세워서 비누, 크림, 포마드 뭐 이런 거 이제 만드는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화장품 사업 초기에 일본에서는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시세가 꽉 잡고 있었는데 이걸 이길 만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자. 그 브랜드 이름을 막 고민을 하는데 뭐 클레오파트라, 비너스, 양귀비, 오마이걸 뭐 아름다운 여성들 이름을 막 후보를 올렸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금발에 하얀 피부를 지닌 여성이 딱 나타나서 본인이 만든 비누, 크림 뭐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과연 그 여자가 누굴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여주인공 샤롯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곧장 인쇄소로 달려가서 그 이름으로 라벨을 만들어가지고 비누에다 붙여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당시에 일본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 200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때 신 회장이 벌어들인 월 수익이 4만 엔. 200배를 번 거예요. 월. 지금 200만 원 버는데 200배를 하면 4억 원 월. 네, 월. 이렇게 돈을 번 신격호 회장이 잊지 않고 찾아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하나미츠, 그 투자금을 내줬던 그분한테 찾아가서 커팅 오일 투자금이었던 6만 엔을 그 자리에서 다 돌려주고 그리고 또 집까지 사줬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자까지 친셈으로 집을 사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미츠의 아들과 딸을 롯데에다가 취업을 시켜서 정년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는 거죠. 대단하네. 거의 뭐 보온 플러스 알파 아닌가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신의를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